자, 안녕하십니까. 16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신 것 같고요. 문의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그게 뭐야?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뭐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 연금을 내가 받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연금을 분할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분할연금인데 이게 사실 좀 약간 민감한 사유이긴 하죠. 하지만 그 민감한 사유가 벌어질 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할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국민연금공단의 우리 이슬비 주임과 오종헌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에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네.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것도 네. 오늘 살짝 거리 그렇죠. 두기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밖에서 방역수칙 잘 네. 지키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방역수칙 다 지키고 지침하에 열 재고 그리고 하는 거니까 문제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할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슬비주님, 분할연금이 뭔지 우리 시청자들 잘 모르시니까 한번 이야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일단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을 했을 때 내 노령연금 중에서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 동안 이제 전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네. 물질적으로나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내 노령연금에게 일부를 이제 좀 전배우자에게 드리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혼이라는 사유가 무조건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분할연금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혼했을 경우에 내가 과거에 납입했던 그 연금들 중에 일부를 이제 서로 나눠서 배우자와 받게 되는, 누군가에겐 좋은 거지만 누군가에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오종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조건이 4가지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혼인 기간도 5년이 넘어야 되고요. 네. 그 배우자와 같이 사는 동안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또 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그러면 네네. 일단 5년은 사셨어야 되고 네네. 그 5년 중에서 내가 뭐 4년만 국민연금을 가입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네, 5년 이상 가입해 네네. 있었어야 되는 네네.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별거 연금도 아니고요. 이건 네. 그 연금을 분할하는 분할 연금이기 때문에 네. 이혼이라는 거는 법률상의 그 이혼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법률상 이혼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 그 혼인 관계 없이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가 지금 상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은 네. 뭐 주소득자가 남편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요. 네. 네. 이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이 취득이 돼야 됩니다. 네. 또는 뭐 아내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취득이 돼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기준으로 62세? 네네. 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62세인데 조기 노령연금을 한 사람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을 청구한 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 분할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타방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나는 분할연금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본인이 수급 시기에 도달이 돼야 됩니다. 예, 분할연금을 받게 되는 네네. 배우자가. 분할연금 받게 되는 배우자가 네. 지금은 만 62세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연하로 이렇게 네. 사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남자가 주소득자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남편분들이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아내분이 만 62세가 되시니까 네. 그때 분할연금을 청구를 할 수 있죠. 이 4가지 조건이 다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일단은 5년 이상 혼인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년 한 11개월밖에 같이 안 살았다.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살기 싫어가지고 아이씨 안 살아. 그리고 이제 내일 바로 도장 찍었는데 하필 4년 11개월 29일째였어요. 네. 안 그럼 됩니다. 나중에 분할연금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도장 찍으셔야 되겠네. 빠른 결단을 예. 네, 그러니까 제도를 알면 좀 도움이 되시는 거지만 그렇죠. 모르면 그럴 수 있다. 네. 네, 제일 좋은 건 뭐 안 하시는 이혼을 분들, 하지 않으시고 아, 그쵸. 예.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분할연금은 이혼이라는 좀 민감한 사유를 다루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주소득자가 사실 남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이거 들으시면서 뭐 이혼하라는 얘기냐, 왜 뭐 또 성차별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그분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 안 했어도 상관없는 거죠.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주소득자, 남편이 그분의 분할연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국민연금 없어도 네네. 수급시기가 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도 분할연금이 생겼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 배우자와 국민연금 이제 배우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같이 사시다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띄워주지만 네. 공무원 연금은 안 띄워주는 아.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바뀌어서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을 하면은 분할연금을 띄워주고 국민연금도 이제 분할연금 띄워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제가 공무원이랑 산다는 걸 잘 알고 또 그런 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알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분할연금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냥 뭐 달란 대로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를 받아요? 원칙은 배우자, 였던자,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네. 내가 이혼하기 전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노령연금액의 반 균분해서 드리거든요. 반반. 그렇죠. 만약에 네, 내가 네, 한 네. 혼인기간 동안 낸 연금액이 7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된다. 네. 그러면 35만 원을 드리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반인데 그렇다고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나중에 분할연금 했다 그래서 50만 원 받는 것이 그건 아니라 아니죠. 네. 혼인 기간이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혼인기간을 다. 전체 내가 국민연금 가입했던 기간이 예를 들면 25년인데 그 중에서 혼인 기간은 예를 들면 뭐 1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5년치에 대한 반반을 그렇죠. 한 거겠네요. 앞에 있는 이제 10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원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꼭 반반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가 뭐 통닭을 먹을 때도 반반 이렇게 먹지만 꼭 네. 이제 분할연금이 이제 반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이제 그런 사유가 생긴 분들은 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 분할연금도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모든 제도는 법대로 하는데 법이 바뀌면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아, 네.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지금은 이제 협의 이혼, 뭐 재판상 이혼, 뭐 이런데 이제 분할 내용이 명시가 되면은 네. 그 비율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요. 네. 7대 3으로 갈 수도 있고, 네. 6대 4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그 두 분이서 재산 분할을 협의하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로서 이제 그 분할 비율이 있을 때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시의 의미가 좀 독특한데요. 네. 예를 들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해서 네.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네. 어떠한 명목으로도 향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네. 근데 이 내용은 그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영향을 아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거나 판결에 나와 있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연금은 누가 전부를 받는 것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몇 대 몇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혼할 때 재산 정리를 다 끝내도 나중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통 전 재산을 A에게 주는 것으로 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전 재산에 분할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이 들어가지 않고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뭐 연금이라고 이제 국민연금으로 해석 가능한 명칭만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네. 이혼 이후에 네. 3년 안에 민법상으로 협의 이혼을 하든 뭐 재판상 이혼을 하든 네. 그거는 이제 비율 자체는 이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정리가 없이 뒤늦게 이걸 뭐 비율을 뭐 9대 1로 할지 8대 2로 할지 이런 것들을 뒤늦게 결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네. 안타깝지만 이혼을 앞둔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최근에 이혼하신 분들 경우에는 그는 분할 비율이나 그러니까 네. 분할 연금에 대한 비율 부분들을 결정하실 것 같으면 이제 법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럼 분할 비율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0대 100도 가능해요? 0대 100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저 이제 일했을 때는 네.
아버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아버님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데 네. 오셔가지고 네. 나는 배우자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어. 백대영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나빵 배우자. 나빵 음. 배우자 백. 아니 그러려면 왜 이혼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도 안 받는다고 막 서로. 서로 안 받는다고. 야 눈물 난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분할연금을 내가 받게 됐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한 가지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불만스러우신 게 중복 지급을 좀 많이 안 해주잖아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았어요. 나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예, 그러면 이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할연금은 네. 이런 중복급여의 조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적용이 안 되고요. 같이 받을 수 있다? 네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본인 연금을 받으면서 네. 분할연금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죽게 생겼어요. 실제로 뭐 죽는 날을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병이 심하게 걸리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우자에게 돌아가시고 나서 주면 유족연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복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할연금으로 배우자한테 주고 가면 배우자는 본인 연금도 받고 분할연금도 다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뭐 그렇죠. 근데 금액이 네. 크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할 이론적으로 수 가능하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족연금하고 본인연금은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인연금 받고 있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중복이 안 되는데 내가 본인연금 받고 있고 배우자의 분할연금 받으면 중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왜 중복을 해주는 거지? 일단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만약에 내 연금을 받고 배우자의 연금을 뺏어올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냈고 만약에 배우자도 냈을 경우에 배우자도 내 연금을 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 그렇죠. 결국은 분할연금이라는 것이 뭐 서로 뭐 이혼했으니까 사이는 안 좋으니까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나눠 갖자 그렇죠. 라고 했는데 전 배우자 거를 갖고 오지만 반대로 내 것도 나눠줘야 되는 그렇죠. 거네. 무조건 갖고 오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본인 것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결국은 똔똔 또이또이. 또이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제도가 추납 반납이잖아요. 네,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기도 하고, 과거에 돌려받았던 걸 다시 반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추납 반납이 실제 분할연금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면서요. 이혼을 언제 하느냐,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거 좀 심플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네,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혼 전에 냈느냐, 네. 이혼 후에 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반납금이든 추납금이든 네. 이혼 전에 냈으면 네. 이 부분은 가입기간 중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런데 이혼 후에 네. 낸 것은 인정을 못 받죠. 네, 지금 내가 사실 뭐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만약 있으시다. 그때 추납 반납을 이혼 전에 하게 해야지. 되면 분할연금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죠. 그런 네네. 거고. 그러니까 분할연금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추납 반납을 이혼 전에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혼한 후에 추납 반납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추납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 뺏기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알아야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납 반납을 하는 시기가 혹시 내가 지금 사실 황혼이혼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밌자고 말씀드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정보가 알고 이렇게 계시라고.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혼한 건 꽤 오래 전이고 뭐 한 10년, 20년 전에 이혼했고 이제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서 국가가 딱 분할연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서 신청을 꼭 해야 돼요? 모든 연금은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지급이 되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모르셨다고 해도 저희가 다 안내가 나가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 분할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뭐 20년씩 지나서 이제 사실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내가 그 사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분할연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신청을 안 해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 오죠.
연락 어디 살든 저희는 이제 등록한 주소지로 아, 나갑니다. 주소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모르고 있는 정보도 항상 보내드리니까. 분할연금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일정 시점이 되면 나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내가 뺏기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뺏기는 거, 그게 궁금해요. 뺏기는 거 나는 연금을 지금 청구하는 받고 거. 있어. 근데 한 100만 원씩 받다가 그 상대편 분할연금을 받아야 될 이혼한 배우자가 이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전 남편,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의 일부가 옵니다라고 알려줄 텐데 네. 나는 저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제가 많이 보내봤는데 네. 안 받으시면 등기로까지 보내드리거든요. 아, 받을 때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알려드리면 전화 많이 오시죠. 그냥 네. 나 멀쩡히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 뭐 그 여자 더 해주냐, 그 네. 남자 더 해주냐 이런 네. 식으로 전화도 많이 오시고.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보내드리도록 있어요. 상황에 다 상관계에서. 알려드려서 조정한다라고 그렇죠. 알려드리는군요. 그리고 내가 뭐 이혼 사실을 뭐 이혼했지만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도 욕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욕먹어요? 이제 막 혹시 재결합을 하셨는데 다른 분이랑 네. 이혼한 걸 숨기고 하셨다든지 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분할연금? 이게 뭡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럼 저희 이제 말씀을 안 드리다가 네. 본인이 이제 하시면 그걸 왜 보내냐고. 무덤까지 가는 비밀은 없는 거네요. 없죠. 저희는 다 찾아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잘 받아보고 잘 받아보죠. 이건 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과거에 그런 그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공단에 네. 내방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미리 사전에 좀 청구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해 놓으면 자기 우편을 통지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까지 좀 특별하게 좀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집으로 보내지 말고 왜 그거를 뭐, 말씀해 놓으시면 송달지를 다른 데로 지정을 해놓으실 그렇죠. 건지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좀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면 예. 완전한 그 범죄가 범죄는 아닌데 예. 완전한 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년에 또 특별히 또 이제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겠지만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걸 좀 자주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네, 또 그 각각 뭐- 5년 이상은 다 사셨어. 음. 그러면 또 분할연금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세 분의 배우자와 각각 5년씩 살았어요. 그럼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 개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추억은 사진과 분할연금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추억은 사진과 분할연금으로 남게 됩니다. 아 남으셔라. 멋진 멋진 말이네요. 멋진 말이기보다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5년을 채웠나 안 채웠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꼭 기록해 놔서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분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참 이렇게 분할연금을 나눠주시는 입장에서는 뭐 편치 않을 수 있겠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는 노후의 최소한의 수단이니까 또 받아야 됐고 그리고 분할연금 자체가 그냥 서로 주고 뺏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살았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할연금 되게 웃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혹시 뭐 참고할 만한 분할연금 사례가 있다거나 뭐 여기서 팁 같은 거 하나 알려줄 게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이혼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3년 안에 선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이것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그렇죠. 이 사람이 미리 청구해 놓을 수 있다. 그쵸, 내가 나이가 안 됐고 그 사람이 나이가 안 됐으면 수급권이 발생은 안 하지만 네. 나중에 발생할 것 같으니 난 미리 청구하겠다가 3년 이내 돼요. 이혼하고 하자마자 3년 이내까지 되니까. 3년 지난 다음에는 미리는 못 하는 선청구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선청은 안 넣고 그러면 그 선청구 기록을 국민연금부에서 갖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바로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이게 맞습니까만 하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 저희가 바로 지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미 청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게 좋은 제도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포기서도 있어요. 이게 아예 안 받으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을 안 받겠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거는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게 내가 나는 분할연금 그 남자 꼴도 보기 싫고 만약에 그 사람 연금도 받기 싫어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연금 미안해서 못 가져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 그냥 연락을 안 받고 네. 신청도 안 하고 아예 없어지는 방법도 있는데 네.
뭐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이 깎이는 걸 걱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걱정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내가 그렇죠. 굳이 뺏어오지 않겠다. 그렇죠. 굳이 뺏어오지 않겠다 이러시는 네. 건데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신청을 일단 해주시고 네. 그 신청에 대해서 포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신청을 하고 네. 내가 이제 분할연금을 받는 자격은 따는 상태에서 이걸 포기를 해놓으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어.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돈이 안 나와서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했을 때 네. 포기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 포기를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신청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청구를 하시고 포기를 하시는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고는 싶지만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연금을 깎이게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네. 이런 걸 많이 쓰세요. 이미 청구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네. 내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깎일 일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하시고 나면 그분의 유족연금을 내가 분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남겨져 있는 분할연금, 내가 청구했던 분할연금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돌아가신 거 관계없이 그렇죠. 어차피 그분은 못 받으실 거니까.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네. 못 받으실 거고. 신청을 해놓으면 할 수 있는데 신청과 포기를 해놓으면 신청조차 안 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예를 들어 분할연금을 내가 신청을 했다가 그래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네. 받고 있다가 중간에 나 이 분할연금을 좀 그만 받아야겠어. 그래서 분할연금을 포기하면은 네.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분할연금 띄워준 사람이 네.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띄워줘서 5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이 50만 원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사망한 경우에 내가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는 자기가 자기 연금을 받다가 네. 이분이 죽고 나면은 어차피 연금 없어진 거, 네. 그 연금 중 일부를 내가 분할연금으로 받으면 이건 뭐 도리상으로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불편하시더라도 연금공단에 오셔가지고 분할연금을 신청을 해놓고 또 포기를 해놨다가 네. 다시 이 부분을 이제 포기를 철회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네. 그 분할연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아예 그냥 오시지 않고 청구를 안 하면 5년 안에 청구를 안 하면 이게 끝납니다.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 타방 배우자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네. 불편한 것도 없는데 네. 그때 다시 그 철회를 해서 뭐 받거나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 예. 포기하고 포기 철회라고 지금 표현해서 그렇지 포기를 그냥 사실상 중단의 개념이네요. 중단의 네네. 개념이에요. 그죠? 이름만 이제 철회라고 포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어 있으니까.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나중에 진짜 수급이 필요할 때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죠. 청구를 그렇죠. 해놓으면. 네. 자, 어쨌든 오늘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답변해드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나 이제 저희가 재택근무 때문에 전화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한번 맞아요. 해봤는데 네. 아니면 여기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네.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355가 전화를 잘 받는데 최근에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안 받는다고. 저희 콜센터가 이번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네.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어. 이제 교대 근무를 해서 좀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튕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양해를 해주시고 네. 저희도 이제 최대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거나 혹은 별도로 Q&A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또 어쨌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네, 크게 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여기 이제 월간 신중년까지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16년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오정원 과장님과 이슬비 주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오늘 분할연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